시장 반등이 제법 크게 나오면서 최근에 있어왔던 주식시장 악재가 잊혀지긴 하였습니다만 현재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주식시장의 큰 악재로 자리하고 있죠. 생각해 보게 되면 올해 내내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아왔던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로 인한 긴축 가능성. 이러한 부분이 증시의 발목을 계속 잡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뜯어보게 되면요. 그 안에 투자자들이 망각한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증시토크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토크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지금 화면상에 해골바가지가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그 모습처럼 인플레이션은 악의 축이다, 나쁜 거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시게 될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학창 시절에 아이고 옛날로 학창 시절에 사회 과목 또는 생활 경제 이런 과목에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거 안 좋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배워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 몇 달 동안은 조용했다가 재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조짐이 있었고, 작년부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다 보니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 증시 급락, 그리고 긴축, 이러한 게 얽히다 보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관점을 좀 틀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는 것은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을 두 가지 존재, 두 주체를 떠올려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국가입니다. 이게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은 상장사 또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왜 국가나 정부가 수혜를 받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가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고, 유럽 쪽의 대통령들도 참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거 보면 안 좋은 거 아닌가 싶지만, 국가 입장에서 보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채무, 국채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대적으로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약정한 이자율은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매긴 경우는 극히 드물죠.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 살짝 낮은 수준에서 이자율을 제시를 하거나 그렇게 이제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결국 국채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채권자,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시간이 갈수록 내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채무자, 국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빚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2002년이겠죠? 대한민국 월드컵 짜자짜자짜 할 때, 그때 친구에게 의리, 이자 필요 없어, 친구, 의리로 해가지고 1억 원을 빌려줬다. 그리고 이 친구가 2022년에 1억 원을, 명목상 1억 원을 갚았다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명목상 1억 원 갚았으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참고로 20여 년 전에 서울의
20평대 아파트가 지역에마다 틀리지만 1억 원 조금, 예, 그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지요? 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수혜를 받는 주체는 두 번째가 이제 상장사나 기업들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런 경험, 이게 뭐 경험이라고 할 수도 없겠어요. 이게 현실이니까. 그냥 뭐 식당 가도, 예, 가격 다 뛰어 있죠. 그리고 저 뭐 지난 주말 사이에 연고 사려고 약국에 가봤더니 좀 과장 보태가지고 한 연고가 예전에 한 5천 원도 안 됐던 게 10,000원 하더라고요. 거의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비싸? 그래서 예, 요즘 다 올랐습니다. 자, 이번 인플레이션 시기 때 가격 다 올랐죠. 가격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오른 명분이 뭡니까?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뭐 이것저것 다 올랐다. 예. 그런데 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때, 예, 그 소비자 가격은 떨어지던가요? 예, 라면 값 올랐는데 밀가루 값 떨어졌다고 해서 라면 값이 다시 낮아집니까? 아니죠. 높은 가격으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즉, 상장사들이나 기업들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시기 때 재화, 용역, 서비스, 제품 등등의 가격을 높이게 되지만, 자,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게 되죠. 요 시기에는 높아진 제품 가격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요 괴리가 뭡니까? 마진이죠. 마진율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뭐 당장에는 지금 아직은 고물가 상황,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수는 없지만 차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세 그리고 PPI, 생산자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들게 되면 상장사나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기 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 여러 가지 이제 자재값도 다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뭐 부동산, 토지 뭐 등등 이런 현물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잠재적으로 상장사들이 보유한 현물 어떤 형태든 현물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게 자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되기 때문에 주가에도 긍정적인 효과, 기업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러한 효과가 정부 그리고 상장사에 있게 되죠. 우리는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이 상장사를 봐야 되겠죠. 자, 결국 원자재 가격이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면요, 기업 이익이 급증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제품, 재화, 용역, 서비스 등의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최종단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결국 원가가 낮아지면 마진율과 이익률이 급증하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요. 자, 조선사를 꺼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작년과 그리고 재작년 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규모 이제 신조선 발주 소식들, 수주 계약들 이야기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다 싶었는데 문제는 이제 철강 가격이 급등하면서 야, 이거 마진율 떨어진다. 실제 이제 적자로 들어간 조선사들도 많았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사들이 선주들한테 우리 가격 좀 조정해요. 라든가 그리고 신조선가, 새로 발주하는 조선 가격은 아예 높여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전세로 접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적자였던 게 조금 더 유리한 이익률로 변화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이 조선사뿐만 아니고 상장사 전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즉 높아진 최종단의 가격, 소비자 가격, 이 가격 속의 상황에서 생산자 물가 하락, 원자재 가격 하락, 요게 이제 발생하는
시점, 그리고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마진이 높아지는 그러한 효과를 거두게 될 거예요. 자, 이런 효과가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니까 막연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선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요. 월드워 2, 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리고 70년대 중반, 예, 원유파동, 석유파동으로 불리던 1, 2차, 예, 유가파동 있었죠. 그때 당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냥 인플레이션 수준이 아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레벨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염려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시기 때 증시가 잠깐 주춤주춤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70년대는 니프티 50 장세가 무너지면서 뭐 심각한 증시 하락이 발생하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이게 원자재 가격이란 게 무한히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뭐 우려스러운 시기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안정세로 접어들게 되고 전년 대비한 상승률은 점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점점 이러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 그 사이에 최종단의 소비자 가격을 높이게 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점점, 예, 이익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졌다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마진이 높아진 기업들의 가치를 주식시장이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니까, 예, 증시 호황이 왔었고, 그리고 70년대, 이때 원유파동으로 해서 물가가 불안했던 이러한 시기를 보내고 난 다음에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했던 역사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봄 107차 정기 세미나 때, 예, 한번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고, 작년에도, 예, 정기 세미나 때 왕왕 이야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게 뭐 한두 달 안에 또는 뭐 1, 2주 안에 이게 해결될 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원자재 가격, 뭐 대표적으로 원유 가격이 뭐 고공행진 벌이다가 최근에 이제 $90 중반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는 없어요. 뭐 이러다가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직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저 어떤 원자재 가격의 추이가 하락 안정세를 점점 그리게 되는 것이, 예, 추세적으로 관찰이 되기 시작한다면, 예, 소비자 생산자 물가가 안정으로 이어지면서요, 결국은, 예, 기업의 마진 증가, 그리고 기업 가치 증가, 그리고 주가 상승, 이러한 이제 선순환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요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뭐, 좀 제법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기간이,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반년이 될 수도 있고, 뭐, 70년대 같은 경우는 한 2년, 뭐, 이렇게까지 넘어가기도 하였는데, 요러한 시간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억겁의 시간처럼, 무한에 가까운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후에는, 예,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 오히려, 예, 큰 인플레이션 후에 오히려 더 큰 시장에 기회가 왔다는 점을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디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심각한 물가 상승이 발생한 국가의 경우 주식시장이 어땠을까? 뭐 지금 화면상에 제가 아르헨티나하고 튀르키예, 이제 터키에서 이름 바꿨죠? 두 국가를 띄워놨는데요. 이게 예전에 뭐 짐바브웨, 뭐 베네수엘라 그런 데도 똑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예, 효율적인 해지 수단 중에 하나예요. 즉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화면상에 아르헨티나 그리고 튀르키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근 YOY 수치가 나와 있는데 엄청나죠. 높긴 높습니다. 주식시장 해당 국가 거래소 기준으로 한 주가지수로 보면은 CPI하고 비슷하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물가 상승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주식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긴축이 이제 딸려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마치 꾹꾹 누른 뭐가 땅땅한 무언가처럼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엔 한풀이 하듯이 펼쳐질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만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요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조금 긴 시각으로 투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힘내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